미술관이나 헌책방 귀퉁이에나 가 있을 법한 신화 콘텐츠가 현직 경영 리더, 미래의 리더에게 무슨 현재 가치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과거 빌 게이츠가 주도하던 정보화 시대, 신경제 제국에서는 기술력, 마케팅 스킬, 관리 능력, 전략적 사고와 같은 전형적인 경영자 자질이 중요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잘 읽고 시장을 매혹시키기 위해 혁신을 연출하고 차용했던 빌 게이츠. 세상은 편리해지고 기계적으로 딱딱 맞아떨어 돌아가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뭔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윈도우와 인텔 결합인 윈텔 명령어가 뜨게 되면 인간은 따라하고 그 표준 안에서 편하게 살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기계에 예속되면 될수록 인간은 무기력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초인류 엘리트가 권력을 잡고 극소수 탐욕적 지배자가 인센티브를 독차지하는 시장 왜곡이 더욱 심해지면서 사회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독점, 특권, 기업시장 가치 맞는 풍조 등이 얼굴 없는 회사 인간을 양산했습니다. 그 난세 속에서 아웃사이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스마트폰으로 제일 먼저 기득권층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그 창조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웹 기반을 앱 기반으로 돌려놓고 이커머스를 M커머스로 전환시킨 혁명가이자 이다나 스티브 잡스와 애플. 저들의 창조 경영을 어디에서부터 쫓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럴 즈음 지구저편 이베리아 반도에선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부활합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는 난세를 다스릴 리더십 전형으로 짜라투스트라를 상상해낸 괴짜들 앞에 나타납니다. 스페인 IE 비즈니스 스쿨이 2011년 봄에 인문학에 밝은 미국 브라운대와 합동으로 경영자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니체가 컴백하게 됩니다. 최초 발단은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 신문사 경영진의 집요한 물음과 요구였습니다. 신문사가 힘들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 종이신문은 퇴조하고 인터넷 수익 모델은 너무나 취약하고 또 수많은 경쟁자가 있다. 그러니 경영자로서 그야말로 창조적 파괴를 감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박한 고민을 하버드, 스탠포드, 와튼 같은 탑클래스 경영학 진영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답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적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진공 상태인 것이었죠. 결국 미디어 기업 파이낸스 타임즈와 IE 비즈니스 스쿨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 실마리는 인문학과 예술이라는 쾌쾌 묵은 수장고에 있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복잡한 문제를 낱낱이 해체한 거친 접근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결정적 사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풀어헤친 문제들은 너무나 원초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리더십 이론, 경영 전략, 인적 자원 관리와 같은 경영학 스킬로는 다가갈 수 없는 토픽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을 다루는 경영학자가 있었던가? 진짜 사랑을 말하는 컨설턴트가 나왔던가? 행복이란 대표적으로 그동안 잊혀왔던 근본 물음이었습니다. 경영자 자신이 행복해야 고객과 직원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는데 그 누가 행복을 말해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CEO 자신이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행복감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과 기술 중심 산업화와 정보화가 풍미했던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초 잡스 신화 이전까지 점철되었던 형이하학의 세상에선 행복, 창조, 사랑, 인간미 따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잡스가 형이하학 페이지를 넘기고
형이사학의 페이지를 열어보이자 사람들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마성적인 힘. 이윽고 경영 현장은 인문예술과 손잡고 디자인 띵킹, 문화 콘텐츠, 감성, 격정, 상상력, 운해와 같은 신규 아이템들을 중심 가치로 들여왔습니다. 사라진 대륙 인문학이 다시 융기하고 기업 영웅, 경영자 리더십은 신화 이야기와 만나서 강력한 비법을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인 짜라투스트라를 내세워 신을 몰아낸 니체의 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인간의 대지, 신의 우주, 그가 너무나 인간적인이라 표현한 인간의 본체는 신으로부터 이탈한 인간 자신을 말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신과는 다른 인간, 신으로부터 굴림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 신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인간. 이렇게 니체의 인간미는 신과 같은 절대자, 강력한 존재, 알 수 없는 힘의 소유자로부터 벗어날 줄 아는 멋진 사람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있어왔고 또 바로 지금 세상 속의 표상으로 실제하고 있고 시장과 경영 환경과 다양한 소비자들 흉중에 살아있는 신의 지문, 조물주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니체가 그린 짜라투스트라는 신의 존재라는 거대한 패러다임마저 극복하는 초인성을 보여주는 철학, 인문학의 정수였습니다. 그렇게 감행한 인간 선언을 이어받아 신화와 인간을 조화롭게 관찰한 위대한 신화학자가 등장합니다.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통해서 인간의 길, 행복을 추구하는 길, 천복을 누리는 길, 자신감 넘치고 끝내 임무를 완수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준 조셉 캠벨. 그를 통해 신을 우러르고 숭상하기에 신적 힘을 빌려 나아가고 동시에 신과 다름을 자각할 줄 아는 인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우쳤기에 결심하고 노력하고 협력하여 싸워 이기는 영웅이고자 했던 풋풋한 도전자들의 채취를 맡게 됩니다. 이 매력으로 현대 신화학은 더 큰 불꽃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캠벨이 만든 영웅 캐릭터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 상품 스타워즈로 완벽하게 되살아났고 해리포터, 매트릭스와 같은 수많은 헐리우드 컨텐츠들은 캠벨이 연궁한 영웅의 이미지, 리더 캐릭터 도움으로 더욱더 정교하고 감동적인 상품이자 서비스로 솟구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영 현장에서 리더십 문제로 고민하는 경영자와 혁신적 리더십 시크릿을 탐색하는 학자들이라면 누구라도 바로 이 순간 신화학을 매개로 흥미진진한 오디세이를 떠날 수 있게끔 안내해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시장의 미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조셉 캠벨이 쥐어주는 신화학의 매뉴얼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미토스 코드를 통해 신화라는 깊고 푸른 인류의 케이스 스터디를 격정적으로 익혀서 신화 경영학을 경영 현장에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선구자가 되어 이 과업을 해낸다면 최고조에 오른 인간미, 리더스 하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풍성한 인간미를 지닌 영웅이라야 역경을 극복하고 신의 경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오랫동안 끼치는 천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미토스 코드는 일러줍니다. 그런 영웅이라야 맑게 오래가는 향, 천천히 깊게 밀려오는 울림, 그리고 따뜻한 인간의 맛, 인간미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미와 같은 맥락으로 미토스 코드는 경영 리더가 소통, 신념과 의지, 비전 제시, 창의와 혁신, 의사결정, 관리, 통솔, 정치, 위기관리, 성찰, 아름다운 마무리와 같은 덕목들을 모두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